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박 상무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수백 명의 직원을 지휘하던 사람이었죠. 제 명함 한 장이면 어디서든 대우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0년이란 시간 동안 저를 지탱해 온 건 오직 일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의 얼굴보다 서류 뭉치를 더 많이 받고 집의 온도보다 사무실의 공기가 더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앞에는 명함 대신 먼지 쌓인 베란다와 차가운 소주병뿐입니다. 30년을 넘게 전력 질주해 온 레이스가 끝난 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화려한 휴양이 아니라 숨막히는 고요였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그간 못했던 산책도 했죠. 하지만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갈 곳이 없다는 공포, 내가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절망감이 발끝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은 무겁게 침묵했고 단단했던 제 세상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를 잊으려고 낮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딱 한 잔이었습니다. 점심 식사에 곁들인 반주 한 잔이 저녁에 한 병이 되었고 이내 온종일 술기운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비로소 우울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술기운을 빌려 과거의 화려했던 기억들을 소환하며 현실의 초라함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면 우울증은 숙취와 함께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눈물 섞인 애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걱정스러운 눈빛도 그저 간섭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제 세계는 오직 투명한 술병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은퇴라는 이름의 감옥, 그곳에서 저는 서서히 자아를 잃어갔습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야. 라고 고함치던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쳤고 가족들은 하나둘 저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독은 더 깊어졌고 저는 그 고독을 다시 술로 채웠습니다. 지독한 악순환의 늪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그곳엔 당당했던 상무님도 든든했던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술에 절어버린 초라하고 비겁한 노인 한 명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베란다에 쌓인 술병들을 모두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쏟아지는 소주 냄새가 마치 제 지난 1년의 구역질 나는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금단 증상은 잔인했습니다. 몸은 사정없이 떨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환청까지 들렸지만 죽을 힘을 다해 벽을 긁으며 버텼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무작정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햇볕이 제 피부를 찌를 때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 길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제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 짧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상무님이라는 가면을 벗고 명함 뒤에 숨겨뒀던 박진철이라는 인간의 나약함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으며 제 마음속에 거대한 상실감을 하나씩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이 없어도 박진철은 박진철이라는 사실, 직함이 제 존재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것은 저를 죽이는 눈물이 아니라 제 영혼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제가 선택한 건 봉사였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우면 내 마음의 구멍이 조금이라도 메워질까 싶어 시작한 고육지책이었죠. 지역 복지관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때 수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키던 내가 고작 10,000원짜리 도시락 가방을 들고 빌라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도시락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 박 선생님 왔어. 라며 반겨주는 그 따뜻한 목소리. 저는 30년 직장 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순수한 환희를 느꼈습니다. 기업의 목표 달성이 주는 쾌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였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그것이 제 우울증을 녹여버리는 가장 강력한 햇살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않은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우울증 약도 이제는 거의 먹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직 전에 화려한 지위나 값비싼 수트는 없지만 제 곁에는 이제 진심으로 제 웃음을 기뻐해주는 아내와 다시 마음을 열어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더 긴 문장을 쓰기 위한 쉼표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상실감은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새로운 가치와 인연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상무로 불릴 때보다 박 선생님으로 불릴 때 더 행복합니다. 제 명함은 사라졌지만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여유, 길가에 핀 작은 꽃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제가 술병을 던져버리고 얻은 진짜 보물입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이 땅의 모든 은퇴자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혼자 앓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신발끈을 묶고 일단 밖으로 나오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과거 직함을 잊었을지 몰라도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기다리는 자리는 반드시 어딘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은 술잔 속이나 어두운 방 안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내딛는 그 용기 있는 첫걸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공허함은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잠시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깝고 눈부시게 밝아옵니다.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술을 참아내고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참 행복합니다. 박 상무가 아니라 도시락을 배달하며 희망을 전하는 박진철로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땅의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